퀴즈 타임! 아침에 400개, 점심에 300개, 저녁엔 200개인 것은? 이 돈으로 살 수 있었던 내 국밥 그릇수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댓글에서 왜 폴드2를 안 쓰냐는 질문에 제가 갤럭시 Z 폴드2를 오랫동안 만족하면서 쓰다가 급 현타 와서 노트20 울트라로 기변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스마트폰의 세대 변화보다 훨씬 더 많이 변하면서 거의 완성형에 가까워진 폴더블 폰이었지만 결국 사용을 하면서 몇몇 이유 때문에 그 당시 새롭게 출시한 노트20 울트라로 기변을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2020년에 가장 만족한 스마트폰은 갤럭시 S20 플러스, 그리고 2위는 Z 폴드2였지만 장점은 이미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장점보다는 단점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바꾼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화면을 잘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폴더블 폰인데 화면을 열고 안 쓰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폴드는 화면을 열었을 때는 태블릿, 화면을 닫으면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는 폰인데 저는 얘를 거의 한 2달 정도 사용하면서 대부분이 화면을 닫고 사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비율로 따진다면 80% 이상은 화면을 닫고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화면을 펼치고 큰 화면으로 게임을 하고 책을 볼 때는 진짜 미친듯이 만족감이 좋은 사이즈였지만 결국 이동하면서 펼쳐놓고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웠고, 대부분 이동할 때는 화면을 줬고 1세대와 달리 커버가 풀스크린이기 때문에 크게 답답함 없이 시원시원한 맛에 거의 이제 커버로 인터넷을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특히 카톡을 할 때는 화면을 펼쳐서 쓰는 것보다 저는 닫아서 쓰는 게 더 편했습니다. 지금은 네이버를 켰을 때 정보가 밑에 날씨까지 보이잖아요. 요것을 열었을 때 그냥 단순히 화면만 키운 것이고, 오히려 가로가 길어졌지만 세로는 더 짧아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정보를 보려면 더 스크롤을 해야 하는, 인터넷이나 카톡을 할 때는 닫아서 쓰는 게 더 편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를 보기에는 닫아서 쓰는 이 세로로 긴 것이 모바일에서는 유리했다는 것이죠. 물론 닫아서 보면 정보의 양은 많지만 이 글자, 폰트의 크기가 작게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보면 눈이 아프기는 해요. 그리고 잠을 잘 때도 보통 한 손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데 그때도 두 손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했고, 침대 위에서도 저는 닫고 쓰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2달간 써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폴더폰인데 가끔 열어서 쓰고 거의 대부분 화면을 닫아서 쓰는데 이럴 거면 폴드를 왜 쓰지? 하면서 현타가 오게 된 것이죠. 심지어 커버 디스플레이는 60Hz, 메인 디스플레이는 120Hz라서 이 역체감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닫아서 쓰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게다가 커버는 그나마 괜찮은데 메인 디스플레이에 붙여준 보호필름, 요 보호필름이 약간 지문 방지처럼 화질을 저하시키는 저는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아마 폴드2를 써보신 분들 중에서 이 내부 디스플레이에 있는 보호필름을 벗겨보신 분들은 원래 화질이 이렇게 좋았었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호필름이 스파이 같은 역할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게입니다. 첫 번째 이유의 연장선으로 대부분 접어서 쓰다 보니까 굳이 내가 접어서 쓰는데 왜 이 무게를 감당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접어서 그냥 일반 스마트폰으로 쓰다가 가끔 태블릿으로 쓰기에는 가혹한 무게였습니다. 분명 화면을 펼쳤을 때는 되게 이제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화면을 닫아서 쓸 때는 굉장히 묵직함이 느껴지는 폰입니다. 그래서 무게 때문이라도 누워서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잡고 쓰기에는 지금도 파지가 약간 애매하거든요. 이렇게 쓰게 되면 폰이 밑으로 떨어져서 화면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는 S20 시리즈가 나왔을 때도 울트라의 성능이 집중이 되어 있었지만 결국 무게 때문에 성능을 좀 포기하더라도 S20 플러스를 선택했고, 폴드2를 쓰다가 옆에 있는 노트20 울트라를 드니까 얘도 꽤 무거운 무게인데 천녀 같더라고요.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지원입니다. 최근에 발표한 삼성의 원 UI 3.0 업데이트 순서를 보면 폴드2도 꽤 빠르긴 하지만 아직까지 삼성에서 주력으로 내밀고 있는 것은 S와 노트 시리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주력 모델 위주로 업데이트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기는 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폴드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얼리 어답터들, 그리고 신기술을 좋아하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폴드 유저분들이 하드웨어에만 관심이 있고 소프트웨어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와 합쳐진 이 스마트폰의 한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폴드를 구입한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빠르게 쓰고 싶은데 업데이트가 S나 노트 시리즈에 비해서는 느리다 보니까 원 UI 2.5, 3.0이 발표될 때마다 폴드 업데이트가 느린데 유저들은 비싼 돈 주고 구입을 했고 많이 팔리지 않더라도 어쩌면 이제 주력 모델이 되기 전 베타 테스터가 되는 유저들인데 소프트웨어도 꽤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전 1세대도 써봤지만 1세대는 사실 거의 소프트웨어 지원이 찬밥 신세였고 2세대는 그나마 낫긴 하지만 그래도 S와 노트 시리즈에 비해서는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앱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나마 기본 앱 같은 경우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서 약간 태블릿 같은 스마트폰과는 또 다른 UI로 더 활용성을 높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들어 메시지도 구분해서 이 큰 화면에 대한 장점을 살리기도 했고, 심지어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플렉스 모드를 통해 이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폴드의 강점을 많이 살리긴 했지만, 결국 스마트폰은 서드파티 앱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그 서드파티 앱 제조사들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경우 뭐 데스크톱 모드로 보면은 이렇게 뭐 조금은 더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요거는 제가 화면 비율을 좀 조절했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뭐 페이스북, 스타벅스, 이러한 서드파티 앱들이 스마트폰의 비율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큰 화면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이즈만 늘린 것, 그것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갤럭시 탭도 예전에는 그러한 점이 아쉬웠는데, 그나마 S7에서는 덱스 모드를 지원하면서 더 활용도가 커졌거든요. 근데 폴드는 아니에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큰 차이점도 iOS 최적화 앱, 아이패드 OS 최적화 앱이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같은 앱이라도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레이아웃이 다르기 때문에 태블릿을 썼을 때 큰 화면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폴드는 그냥 서드파티 앱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화면이 커진 것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이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갤럭시 스토어를 들어가도 폴드에서는 화면의 반이 위쪽에 정보를 보여주고,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앱들은 이렇게 4개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일반 스마트폰의 화면 비율과 비교했을 때는 얘는 오히려 정보가 위에 조그마하게 뜨고 밑에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폴드는 앱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한 그냥 화면을 늘린 그러한 폰에 불과한 것이죠. 비율을 봐서는 영상을 보는 데는 이제 최적화되지 않고, 뭐 인터넷이나 문서나 그러한 비율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5번째는 방수입니다. 저는 샤워를 하면서 유튜브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 폴드를 사용할 때는 습한 화장실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사실 이게 노트 20 울트라로 기변한 메인 이유는 아니지만, 쓰면 쓸수록 좀 그리워지는,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미친 듯한 감가상각입니다. 저는 갤럭시 Z 폴드 2를 사전 예약으로 239만 8천원 주고 샀고, 저는 사실 해체쇼를 하기 위해서 한 대를 더 추가 구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컨텐츠가 끝난 후 유상으로 돈을 지불하고 깔끔하게 수리를 해서 팔려고 평화로운 중고딩 나라를 뒤져봤는데, 진짜 그때 머리가 딱 띵 하는 느낌이랄까? 거의 피눈물이 났어요. 아마 판매한 시점이 출시하고 2달 지났을 때였나? 그때 제가 150만원 정도에 올렸는데 그것도 안 팔려서 140만원에 올렸고, 그것도 시간이 좀 지나서 천천히 팔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썼는데, 이러저러한 단점들이 조금씩 느껴지고, 중고가를 보니까 그 당시에 안 팔면 조금만 지나면 더 미친듯이 강가가 되겠더라고요. 심지어 강가가 너무 심하길래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중고가가 이렇게 됐지? 하고 제가 이제 가까운 디지털 프라자에 가서 견적을 내보니까, 야, 이게 삼성 카드를 사용했을 때 이제 할부가 들어가긴 하지만 대략 청구 할인이 10만원 정도, 캐시백이 60만원 정도,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주고 뭐 이것저것 해서 결국에는 새 제품을 구입해도 160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출시하고 2달 3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새 제품의 단가가 엄청 낮기 때문에 중고가도 폭락을 한 것이죠. 지금은 출시한 지 약 3개월 좀 넘었고, 지금 번개장터를 보니까 한 130에서 140만원 사이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목에서 말했듯이 Z 폴드 2를 중고로 사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러한 이유들을 제외한다면 너무 잘 만든 폴더블 폰인데 감가가 벌써 1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중고로 폴드 2를 구입한다면, 이러한 단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노트 20 울트라 가격이 더 비쌌기 때문에 이거 살 바에 이거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물론 중고이긴 하지만 저는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로 완성도 높은 폴더블 폰을 써볼 시기는 지금이 가장 최적이라는 것이죠. 솔직히 폴더블 아직까지 많이 팔리는 제품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 뭐 1세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 만들어진 제품이고, 그동안 스마트폰은 세대가 변할수록 뭐 디자인이 조금 변하고 성능도 큰 개선이 없는데, 폴드2는 1세대에 비해 정말 완성형에 가까워진 폰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부분에서의 만족감은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1세대와 2세대 모두 이제 직접 구입해서 써본 유저로서 아직까지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의 한 업체에서 롤러블 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데모를 보였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오히려 폴더블이 미래가 아니라 롤러블이 미래의 스마트폰이 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 그림이랄까. 결국 폴더블은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귀찮음을 감수하고도 좋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부족한 것이죠. 핸드폰도 아주 옛날을 보면 접었다 폈다 하는 폴더폰에서 그 다음은 슬라이더폰, 그 다음에 바 형태, 결국에는 바 형태의 스마트폰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여러가지의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저는 접는 것보다는 그냥 바 형태가 아직까지는 더 실용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롤러블이 더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더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간혹 S펜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아쉬워하시는데, 제 생각에 노트를 쓰시는 분들도 S펜의 활용도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듯이 진짜 S펜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결국 태블릿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펜은 크게 뭐 단점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만약 폴더블을 경험해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지금이 중고가가 엄청 많이 강가가 되었기 때문에 써보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고, 아마 삼성도 롤러블을 계속 개발은 하고 있겠죠. 뭐 LG도 이제 올해 출시된다고 하지만 만약 LG의 그 롤러블에 삼성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 진짜 최고의 제품이 되지 않을까. 사실 LG 롤러블의 하드웨어는 꽤 괜찮게 잘 나와줄 것 같지만 이 소프트웨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은 이 합판의 주인인 것인가?